네, 안녕하세요. 축복받는 노후를 꿈꾸는 장유유서의 최재민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훈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요양원 설립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나 혹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요양원 창업 시 가장 큰 고민, 그거는 이제 건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사야 되는지 혹은 땅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어떤 고민들이 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이제 상가를 사야 하는 경우가 있을 그렇죠. 거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은 추세가 상가 건물을 사서 하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교통의 편의성도 있고 직원을 구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있을 수 네네. 있고 또 병원을 가기에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그렇죠. 이제 좀 아무래도 다운타운 쪽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집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요양원 건물이 저기 뭐 요양원이 있었네. 네, 많죠. 네,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가를 이제 그 구입을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네. 그냥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벌써 구입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요양원 규격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많죠. 네. 이런 경우가 나오면 정말 그분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생각보다 요양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그런 상가를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노유자 시설이다 보니까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리고 뭐 부동산에 알아보신다고 이렇게 알아보신다고 해도 솔직히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규격 있고요. 관련된 책자가 뭐 600페이지, 700페이지 하니까. 일단 그걸 뭐 다 볼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많이 상가 건물에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뭐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하시는 건 좋으신데 그래도 이제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이제 맞을 수 있고요. 노유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자리인지를 확인하고 상가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경우 아니면 땅이 있으신데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건축사님이나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의 입맛에 맞게 그렇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아주 장점이 되죠. 네. 근데 이런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분들은 좀 외곽 쪽에 그러니까 도심 쪽에는 이거를 짓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겪어보니까 다 거의 다 외곽이에요. 있잖아요. 새로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아니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경우는 외곽이었던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외곽 같은 경우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요. 어떤 운영적인? 첫 번째가 일단 직원을 고용하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출퇴근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셔틀버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외곽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좋은 환경에 이렇게 넓게 해놓으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미팅을 사실 이사님 같은 경우도 요양원 원장님 아시는 분이 200분이 넘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가서 늘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큰 고민이 직원 고용, 직원 채용에 대한 고민입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외곽에 있으면 출퇴근이 어렵고 출퇴근이 어렵다라는 것은 좋은 직원을 채용하고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근무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직원 휴게소라든지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교통편이죠. 그래서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운영적인 측면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황당한 케이스인데 이제 원래 대표님이 땅이 있으셨어요. 외곽 쪽에.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건물을 지으시고 하는데 검토해 보니까 상하수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조금 심한 케이스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하수 시설을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건축사님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네. 다 검토를 해주시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놓치시면 좀 안 되실 부분이고 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직원 수급의 문제 나중에 한번 찝어드릴 텐데 네. 운영에서 이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거의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 관리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이것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는데 기존 요양원을 인수해서 네. 인테리어만 살짝 다시 해서 하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요양원 매매가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고 그쵸. 요양원 매매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긴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요양원을 잘 만들어 놓고 요거를 팔고 다른 데서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요양원에 대한 뭐 인테리어나 인테리어 피라든지 또는 어르신들 한 분당 얼마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한 뭐 6개월 뭐 이렇게는 잘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한두 명씩 줄어드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다가 이거 처음부터 창업하시고 법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기존 요양원을 인수해서 하시려는 경우가 네. 굉장히 좀 있으신데 이런 경우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르신 수급이라든가 운영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네. 그 외에 별개로 한 6개월부터는 슬슬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아니 실제로 그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그 어르신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인원을 채워주는 그런 업체라고 많이 찾아온대요. 그걸 채워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채워요. 그리고 뭐 한 분당 얼마씩 받습니다. 꽤 많은 금액을 받아요. 뭐 1,000만 원도 받고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하고 몇 개월 지나면 그분이 또 빠져나가는 거죠.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매매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전에 이 요양원을 판매하신 그 전 원장이 다른 곳에 또 오픈을 하고 거기에 있었던 직원들도 나가고 그쪽으로 또 옮기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또 거기에 있었던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참 사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뭐 이런 게 사실 근데 좀 고려는 나쁜 행위 해야 될 아닌가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뭐 장기간 운영하시다가 이거를 뭐 이렇게 넘기시거나 이런 식인 게 아니라 자주자주 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을 채웠다가 다시 이제 그 채우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오픈해가지고 판매를 계속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또 판매를 하고 또 판매를 그렇죠. 하고 피를 또, 많이 또 붙이잖아요. 빼가고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요양원에 인원이 다 차면 그 그냥 운영만 좀 잘하면 꾸준한 소득이 나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세상에 싸고 좋은 거 맞아요. 네. 나한테는 거죠. 정말 싸고 좋은 게 올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에 독이 되고 그렇죠. 그게 결국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매매하시는 거는 진짜 고려를 여러 차례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비용적으로요. 네. 그렇게 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비용이나 물론 건물을 짓는 비용은 좀 더 많이 들겠지만 네, 그렇죠.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보다 싸게 들어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사실 뭐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대출을 일으켜서 하고 나면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테리어 하다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경우라든지 뭐 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게 결국에 요양원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더 들어간 부분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었었잖아요. 그쵸. 그럼 건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결국에는 그 자본이 다 내 자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투자를 하고 갔을 때 내가 매매를 할 때 또 좋은 조건으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 건물이 그냥 내놓으면 안 팔리는 건물이 요양원을 운영을 하다가 판매를 했을 때는 잘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상가 건물 사야 하는 경우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 이제 경매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맞죠. 이거는 사실 법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상가 건물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지금 보통 이제 물건이 은행에서 네. 이제 채권 담보로 이렇게 넘어온 것들이 네, 있잖아요. 요것들을 중간에서 좀 싸게 아, 하는 네, 경우도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요양원 설립 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 건물 매입이라든지 상가 매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이 요양원 창업에 요양원 설립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